살다 보면 별의별 사기들이 넘쳐납니다. 특히나 요즘은 나이든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경제 사기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카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금융 범죄,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준다며 이제 알아서 연락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앱 같은 거 다운받게 하고 그 앱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신상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정보를 갈취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서 이제 돈을 빼돌리는 그런 신종 사기 범죄가 넘쳐나고 있답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나이든 고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적게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디지털 기기 관련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옆에서 자상하게 나긋나긋하게 친근하게 얘기해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뭐 그런 점을 악용해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를 상습적으로 치면서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기짓을 벌리는 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무수히 많은 이 작품들 속에서 많이 목격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한 범죄가 적발이 돼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기를 저지르는 놈들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 이상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을 해야 그래야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놈의 세상이, 이놈의 현실이 더욱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나라가 사법 체계가 엉망이어서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잡혀야 되는데,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왠지 이대로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힘없는 서민들, 이 좀 무지한 이들만 되게 이제 그런 사기 사건에 계속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나는 절대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안 걸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빠삭하게 하는 그런 현업에 있는 30년, 40년 된 이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도 되게 많고요. 믿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꽤나 우려스럽고 꽤 염려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냉정하게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만 아둔하고 멍청해서 걸리는 이 한심한 짓거리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가해자들은, 이 범죄자들은 더 고도화되고 더 학습을 해서 더 깜짝 놀랄 만큼 이 엄청난 일들을 계속 저지르는데, 경찰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고 경찰들이 더 이제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에 집중도 못하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많이 황당하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더더욱 의심하고 확인하고 더 천천히 결정하는 것,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더욱더 필요할까요? 참 답답하고 참 한심하고 참 많은 걱정들이 된다라고 봅니다. 참 염려스럽죠.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라는 고민들, 걱정들이 자꾸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피땀 흘려 번 돈을 순식간에 약간의 실수로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놈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다 있다 보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대면 대출이 아예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은 아예 그냥 비대면은 안 되게끔 개인이 직접 창구에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 비대면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 발생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람들은 좀 그런 것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없죠. 좀 많이 더디죠. 더디게 이제 적응하고 내다보고 또 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낯설 수밖에 없고 좀 혼동되고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다반사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좀 꺼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낯설잖아요. 근데 이게 낯선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배워서 빨리빨리 적응한다, 이런 것들이 그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현금 거래를 지금도 선호하고 집에다 현금을 보관하겠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시대에 걸맞는 대비책이 우리들 개개인들에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냐, 뭘 그렇게 호들갑 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호들갑 들고 과잉 반응해서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삶이 지켜지는 건데,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다가 삐끗하면요, 그러면 인생이 다 그냥 무너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경제 사기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꽤 우려스러운, 꽤 무서운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좀 천천히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좀 더 우려스럽고 좀 더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놈들이 나의 돈을 갈취해 갈지 모른다. 그러므로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모습이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